안녕하세요. 이번에 생록이라는 단편집을 출간한 그 장르소설가 프리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둘이 인사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컨셉이 뭡니까? 예. 등산 갔다 오시는 거 아니죠? 저 시설 좀 끌려고. 작가님 헤르만 헤세 아세요? 알죠. 등산을 좋아하셨대요. 그렇습니까? 예. 옷을 벗고 등산을 추리소설 작가님이라고 예. 알고 왔어요. 예. 지금 장르가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예. 추리, 스릴러 예. 이런 부분 정리는 안 되는데 뭔지는 알 것 같아요.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미스터리 같은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네. 어떤 현상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게 대중문학에 넘어와서는 네. 추리랑 거의 비슷한 뜻으로 네.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추리라고 얘기를 하면 탐정부터 떠올라요. 예. 그래서 에드거 앨런 포도 예. 있고 셜록 홈즈도 떠오르고 예. 일본 쪽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코난이 있죠. 예. 작가님은 추리 작가시니까 예. 코난 보시면은 이게 결론이 딱 예측이 되십니까? 예측이 되는데 간발의 차이로 비껴나간 적이 좀 꽤 있더라고요. 저는 보면은 아깝게 예. 그걸 누가 믿어요? 근데 이제 코난이 있으면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엉덩이 탐정이 있죠. 그러니까 추리는 현실 쪽에 가까운 것, 예. 그리고 미스테리는 비현실 쪽에 가까운 것, 그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개념은 그런데 예. 그게 이제 문학 안에 들어오면은 예. 그거를 같은 개념으로 쳐도 좀 무방하지 않겠는가. 예전에는 그렇게 좀 명확하게 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워낙 많은 내용의 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 정도로 지키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좀 장르끼리 이제 혼합이 되는 그래서 시너지를 내는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장르의 경계가 허물어진. 예.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 효과가 지금 추리 장르로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추리라고 불러도 되고 미스터리라고 불러도 된다. 근데 아무래도 요즘은 미스터리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주 쓰는 단어가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예. 작가님께서는 미스터리, 스릴러 일본 추리라는 말이 만들어졌을 정도로 유명하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디테일이라든가 사실성 이런 게 확실히 좀 내포돼 있다. 그런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일본 작품을 많이 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권이 비슷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공감하기가 조금 더 쉬웠어요. 1997년 우리 일본 문화 개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 문학 붐이 일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추리 쪽 하면은 히가시노 게이고를 빼놓을 수가 없죠. 맞아요. 부수 있잖아요. 판매 부수. 판매 부수가 이제 히가시노 작가님이 1억 부를 돌파했다는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1억 부.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국민 작가를 넘어서 세계적인 작가가 아닌가. 엄청날 정도로. 제가 작가님 인터뷰 직전에 올렸던 영상이 SF 소설 듄이거든요. 듄이 전 세계 4천만 부 이상 판매가 됐다. 그래서 SF계 최고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1억 부라고 하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네요. 그 한 권 한 권마다 내용이 다채롭고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소설을 또 그렇게 빨리 내시니까 그게 저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편 한 편이 대충 썼다는 생각이 안 들고 장치들도 새롭고 가슴을 울리는 서사들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재작년에인가 데뷔 35주년을 했던 백조박쥐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히가시노 게이고판 죄와 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그래서 유명한 작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작가님 작가 소개를 읽다 보니까 여기 소네 케이스케 작가 이야기 이분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맞습니다. 맞죠? 영화도 나오고 했잖아요.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셔가지고 좋아하시게 됐어요? 굉장히 좀 영리하게 글을 쓰신다. 제가 달달 외울 정도로 계속 읽어요. 제가 시간 날 때. 배열, 구성 이런 게 배울 점이 참 많다. 실제로 이제 제가 쓰고 있는데도 그런 거 좀 많이 차용하기도 했고요. 프리키 작가님의 교과서네요. 제 어떤 매뉴얼, 교과서 이런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장치하면 아가사 크리스티 생각을 많이 해요. 작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화자가 알고 보니 범인이었다든가
그런 신선한 장치가 그 당시엔 신선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제는 새로운 장치가 더 나올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많은 작품들이 나왔는데 예. 그리고 우리 사월님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예. 뭐 작가님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더 나올 게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지금 2000년대 이후로 유행하고 있는 게 이제 특수설정 미스터리라고 과거에는 밀실을 우리가 빠져나올 때 과학적인 어떤 뭐 이런 뭐 네. 트릭이라는 걸 토대로 하는데 이젠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을 어떤 신과 같은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으나 이 작품 속에서 가능하게 하는 네. 어떤 그런 개념. 일본에서 이제 그게 이제 붐이 일었고 우리나라도 넘어오면서 이제 많은 독자님들이 예, 읽고 계세요. 예. 아이디어가 괜찮네요. 보통 뭐 밀실 이야기 하다가 예. 클로즈 서클 예. 장르도 또 한동안 또 유행을 했었다가 예. 이제는 특수설정까지 이제 간 거예요. 예. 혹시 작가님은 방탈출 카페를 이용하십니까? 아니 이제 몇 번 가보긴 했는데 친구들하고 뭐 솔직히 잘 이렇게 안 스코어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저는. 아니 추리 작가인데 왜 그걸 못하세요? 아니 뭐 책 한 번 안 읽어본 친구들이 더 잘 탈출하더라고요. 작가님 필명이 프리키예요. 예. 프리킥의 마술사 이런 건가요? 아그 프리킥은 아니고요. 네. 요 뜻이 제가 지향하는 거하고 좀 많이 좀 부합을 하겠더라고요. 아, 독특한, 네. 뭐 기이한, 희한한 뜻을 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뭐 좀 제가 좀 이게 좀 쓰려는 거하고 좀 많이 좀 부합하겠다 싶어서 다른 작가님이 필명 쓰기 전에 얼른 제가 일단 예 먼저 선점을 네, 선점해야 하시군요. 됩니다. 그래서, 네. 예.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필명으로 활동하실 계획이세요? 그냥 뭐 제 뭐 페르소냐라고 생각해 주시고 제 얼굴보다는 제 책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작가보다는 글을 더 기억해 주길 원하시는 거군요. 네, 책을 좀 많이 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멋있는 표현이 여기서 또 하나 나왔습니다. 저도 나중에 써먹을 겁니다. 언제부터 작품 활동을 하셨어요? 돌발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조그만 싱크대 앞에 거울이 붙어서 거울을 봤는데 그 거울에 이제 제 10년 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며칠 뒤에 사직서를 냈죠. 뭐 이제 무작정 이제 좀 큰 용기를 내셨네요. 어떻게 활동해 오셨어요? 뭐 단편이 제일 효과가 빠르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무작정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몇 편 정도 집필을 하셨어요? 모 웹사이트 플랫폼을 예. 이제 이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브릿지입니다. 브릿지. 예. 뭐 그러니까 이제 제 이름을 쳐서 하면은 아마 쭉 리스트가 보이는데 네. 지금 이제 비공개까지 합치면은 한 거진 200편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200편 이요? 제가 공개로 해놓은 거는 지금 130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30편의 네. 단편. 네. 와, 그럼 다 다른 이야기를 130편을 창작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길 가다가 갑자기 뭐 재밌는 걸 뭐 봤다거나 떠오른 게 있으면 예. 뭐 그 자리에서 뭐 핸드폰 메모장에 간단히 줄기를 적고 예. 근처 PC방 찾아가가지고 저장하고 업로드하고 또 그런 식으로 뭐 반 미쳐서 했던 것 같아요. 둥둥 떠다니는 영감을 냈다 잡아버리신 예.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추리예요? 재밌잖아요, 일단은. 재밌어서.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제일 즐겨 읽었고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뭐 좀 써봐서 남을 좀 재밌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인간이 뭐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동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기, 질투, 투정, 싸움 그런 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인간의 이제 궁극적인 어떤 그 목적은 이제 생존과 번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게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거든요. 거기에서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암투, 시기, 뭐 이간질, 뭐 폭력, 당연히 사랑은 제일 첫 번째에 들어가겠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추면 부끄러워하는 게 인간입니다. 또 맞습니다. 예, 자기가 실제로 암암리에 그런 걸 하고 있지만 글로 보거나 눈앞에서 목격을 하면 고개를 젓거나 숨고 하죠. 그게 인간 본연의 모습인데 그런 거를 재미와 곁들여서 책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이제 다 읽어봤습니다. 기생록 요번에 출간하신 이 작품에도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의 민낯들 생존이나 번식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처절하게 드러나 있는 게 굉장히 강하게 와닿았고요. 작품들이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분위기를 띠고 있다. 이런 게 지금 작가님께서 추리를 택하신 이유가 맞아 떨어진다고 이제 좀 암호가 풀려나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 작품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기생록 어떤 책일까요?
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장르를 재밌게 읽으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종합 선물 세트, 잘 차려진 밥상 느낌으로 좀 가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릴러, 호러, SF 종류별로 좀 가미를 해서 단편집을 좀 넣었고요. 사회 현상, 사회 문제들을 좀 조금씩은 녹여낼 수 있도록 네. 신경을 좀 썼어요. 요 안에 6편의 단편이 예. 들어있어요. 예. 저는 이미 다 읽었어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수록되어 있는 작품 중에 예. 두 번째 작품 예. 이웃을 놀라게 하는 법. 예. 그게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서술 아. 방식도 독특했었고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좀 공유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비슷한 또래의 남녀가 예. 우리 아파트 보면 엘리베이터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마주보는 집 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예. 이 여자아이는 잘 사는 집에서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엄친 딸처럼 예.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싸가지가 좀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 그렇게 예. 표현이 됩니다. 예. 그런 싸가지 없는 이 여자아이를 좀 걸려주고 싶은 거죠. 이 남자는. 그래서 깜깜한 밤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차피 같은 층이니까 먼저 아래층에서 자기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연락이 뛰어 올라가고 다음 층 내릴 때 짠 하고 놀려주려고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제목이 이웃을 놀라게 하는 법인데요. 근데 한층 뛰어 올라가 보니까 이 여자애가 없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놀래주기.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소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멘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 글쎄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책을 보시면 저는 이 소녀 사형 집행관이라는 작품도 예.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14세 미만 촉법 소년을 소재로 이야기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14살이 채 안 된 여자아이가 같은 반 아이를 죽였습니다. 근데 처벌을 안 받잖아요. 촉법 소년이라. 그런 아이가 원통으로 만들어져 있는 회전문 같은 거에서 계속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안 죽으려면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짜릿한 설정이었고요. 그 첫 번째 죽임의 대상이 어머니였다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설정을 잔인하게 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았어요. 제 감상을 좀 나눠드릴게요. 밝은 작품은 아닙니다. 작가님께서 추리를 하는 이유 설명해 주셨듯이 이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 인간들의 민낯을 그대로 까발려 놓는, 그리고 이 집단이라는 것이 개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이 어떻게 엉켜 지나가는지, 미래가 그려진다던가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이런 추리 장르를 찾으시는 분께는 비추, 대신 생생하게 인간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작품을 읽고 나서도 생각을 해보고 싶은 그런 재료를 얻고 싶다면 강추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작가님 작품을 처음 읽었거든요. 기존에 만들어 놓으셨던 200편, 지금 공개되어 있는 130여 편 되는 이야기들도 분위기가 다 어둡습니까? 전혀 안 그렇고요. 뭐 A4 용지 반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짧은 이야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쉽게 읽으실 수 있는 내용이 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소설계의 쇼츠네요. 예. 오늘 덕분에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은지도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가시노게이고 작가 1억 부 판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또 무엇보다도 작가님께서 첫 단위본으로 출간하신 기생록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이세요? 이번에 단편집이잖아요. 네. 중편집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저 기회가 좋으면 중편집도 한번 내볼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프리키라는 브랜드가 대한민국 넘어서 지금까지 배워오셨던 일본까지도 점령하실 수 있는 유명한 브랜드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브랜드 좋은 말인데요. 저도 써먹어야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기생록을 읽어보신 뒤에 다시 한번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프리키라는 작가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4월이 아빠였고요. 장르 소설가 프리키라고 합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